자, 어제 국민의 똥당에 1차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 1차 경선을 앞두고 한 열흘 전부터 시작된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온갖 공작들이 박지원과 또 이 보수 내부의 폭로 모양을 가진 형태 등으로 시작되어서 언론이 받아쓰면서 한편으로는 홍이 치고 올라오고 윤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면서 1차 경선에서 윤이 홍에게 최종적으로 추월당하면 즉 2등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윤이 사실상 거의 어렵게 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제 그 경선의 결과 언론들도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말을 하겠지만 복수로 받은 일치하는 내용을 보면 당 내에서 당원들 투표에서는 윤이 많이 이겼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외부 투표에서는 일반 투표에서는 홍이 이기고, 그래서 합계를 냈을 때 윤이 크지 않은 차이로 근소하게 승리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원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엄청난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이 몇 포인트 앞서고 있고, 근데 당원이 20%밖에 안 되니까 윤이 당원에서 얻은 격차를 5를 나눠 가지고 다시 얹어서 최종적으로 숫자를 정리하는 데서 윤이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윤 입장으로서는 청길나락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방어가 되었고, 또 윤이 이기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박지원, 조성은의 등장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박지원이가 조성은의 만남이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박지원이 등장하지 않았을 거고, 또 의문의 제보자는 계속 떠들면서 조성은이라고 확인되지 않고 선거날까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윤이 패배하는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윤이 거기에 기사회생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 공작의 핵심은 굉장히 보수 내부에서 벌어진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만 봐도 조성은, 이진동, 김웅, 그리고 이 사건의 바깥에서 계속 불을 지핀 사람들도 경쟁 후보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수 진영 내부에서 터져서 공수처나 대검이나 수사에 나서는 행태, 그리고 언론이 윤의 고발 사주라는 부분에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의 도덕성과 법을 집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약점을 부각시키려고 기획됐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오래 준비된 걸로 보이고, 박지원과 조성은이가 8월 11일 이후에도 한 번 만났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은 뭐 때문에 그렇게 자주 만나는지 모르지만은 이 조성은이하고 박지원이가 8월 11일 날이라는 그날 롯데호텔 38층에서 만난 이후에도 또 다른 만남을 했고, 둘은 사적 만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고발 사주와 무관하다 하지만 그건 두 사람의 이야기고, 자, 이 고발 사주에서 국정원장과 조성은이가 만났다. 2번이나 만났다. 8월 달에. 이것은 9월 초부터 시작된 고발 사주 의혹에 공작이 개입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주말에 시끄러울 때는 이 일에 가세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던 똥당의 지도부가 이 일에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경향신문은 어제 박지원 게이트 프레임에서 조금씩 발을 빼는 국민의 똥당 지도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발 사주에 지난 주말까지는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의 의원들이 같은 단일 대우로 박지원 게이트를 규탄했는데, 당의 지도부가 박지원 게이트에서 발을 빼고 이게 마치 경선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 문제인 것처럼 하면서 슬슬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준석과 똥당 지도부가 문재인과 박지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똥당의 경선에 나선 후보 일부와 그리고 이준석 지도부가
박지원과 뭔 관계가 진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박지원이 이런 경선에 개입하는 장난을 쳤을 것이다 라는 것은 과거에 박지원의 능수능란한 서커스식 정치술 이런 걸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동당 지도부가 박지원으로 압축해서 세게 몰아붙여서 특검이고 청문회고 국정조사고 그리고 박지원 퇴진을 요구해야 될 건데 여기서 물러선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박지원의 영향 아래 이미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에게 묻습니다. 이준석이 집하고 차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밝혀보기 바랍니다. 본인은 코인 딴 돈인 것처럼 암시하지만은 진짜 코인에서 그 정도 돈을 딸 수 없다라고 내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은이한테 차 사고 집을 10억 전세로 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합리적 의문을 가지는 것처럼 이준석이도 차와 집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야 된다. 저는 밝혀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발을 빼는 이유에 의혹 던지기식 프레임이 대선에서 당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개같은 소리죠. 20, 30대들이 국민의힘에 부정적이다. 이것도 더 개같은 소리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정보를 당이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려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당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야당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동당 지도부는 어제 박지원 게이트 프레임 수정을 암시하며 이준석이는 동당 초선 모임 강연에서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을 당 차원에서 강하게 지적했다. 저도 강하게 의견을 내고 박 원장의 거치 표명까지 이야기했다.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세대는 박 원장을 오래 알아오고 경기를 일으키는 우리 당 전통 지지층이고 20, 30대는 강하게 박지원을 타박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게 전형적으로 지지층이 똘똘 뭉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하며 박지원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이 젊은 세대에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하며 전략 수정을 말했습니다. 자,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당 따로 윤 총장 캠프 따로 있고 당의 역할, 후보 역할이 있으므로 별개의 것을 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분리 대응하겠다 말을 했고 자 본인 스스로가 조성은이가 제2 윤지호라고 말하면서 조성은이의 배우의 말하기는커녕 조성은 개인의 문제로 끌고 가며 박지원 문제에서는 발을 빼고 당 내부에서 박지원 게이트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당 지도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지도부는 공수처 수사기관이 정보를 독점쥐고 있어 수동적으로 끌려간다. 자, 빤한 자료에 대검과 공수처의 수사가 실패했다라는 것은 눈에 나오는 거고 이 일에서 복잡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 전체가 흔들린다라고 말하고 또 최전선에서 윤석열을 지원하는 김재원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손준성과 김웅이 서로 간의 전달 관계라면 둘의 법률적인 문제다. 박지원 게이트 프레임보다는 두 사람의 문제라고 그렇게 또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이런 파일을 보낸 건 확실하다. 그렇게 보도했다면 공명선거 추진단이 개입할 일이냐라고 말하며 당에서 공식 대응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당의 이런 문제는 홍준표, 윤석열 간의 갈등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홍은 고발 사주 의혹에 당이 인볼브 돼버리면 당이 빠져나가기 어렵다. 지금 11명이 경선하는데 특정 후보를 위해 나섰다가 실체가 밝혀지면 공범이 된다. 웃기는 소리죠. 그래서 국민의 동당이 어제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 앞에서 사퇴를 촉구했지만은 자, 지금 조성은이가 김웅하고 텔레그램을 삭제해버림으로써요.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 고발 사주 한 건으로 보면 이것은 윤을 처벌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조승은이가 김웅하고의 이 텔레그램을 삭제할 만한 둘만의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김웅도 끝까지 조승은이라는 제보자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고, 조승은도 김웅하고의 이 텔레그램 개인적 내용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발장이라는 파일만 있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정황들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저는요, 이번 사건 앞에 8월 말을 기점으로 농당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윤을 겨냥한 대형 폭로가 터질 가능성이 있고 낙마시키려 들 거다. 그것은 여권의 공격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야권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박지원이 국정원장에 간 것은 2002년 경선에서 당시 월등하게 앞서가던 이인재를 제끼고 경선 도중에 노무현이 1위로 만들어서 경선을 뒤흔들었던 일이 벌어질 때 박지원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문가리가 박지원을 발탁한 것은 국정원장으로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해서 한 것이고 그를 중심으로 공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요즘 국정원이 뭐 대북 자금이니 뭐니 별 하는 일도 없는 마당에 이번 대선에서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정을 해왔습니다. 이 제 세 가지 추정에 대한 진행된 결과와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일부 후보 측은 내가 뭐 윤하고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요. 그건 제 방송을 쭉 본 사람이나 저도 행령21이라는 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당에도 대선 후보가 출마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재까지의 진행되는 추세를 보면 농당 내부에서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죽이려 했고 그리고 잽싸게 박지원 게이트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이준석 집 산 돈, 차 산 돈 어디서 나왔나? 조성은이가 어디서 나왔나 하는 거는 답을 하기 쉬울 건데 이준석이 어디서 나왔나 내 물어봅니다. 야당이 이래서는 안 돼요. 엄청난 공작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공작의 실체는 말하지 않고 그 공작이 그냥 불러일으킨 미풍들만 말하고 있어요. 폭풍의 실체를 덮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업이 야당 내부에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야당으로 이번에 대선을 이긴다면 이 또한 기적이라고 봅니다.